동짓달 밤이었지요. 하늘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새까맣고 바람은 칼끝처럼 초가 지붕을 후려치며 문풍지를 덜컹덜컹 떨게 했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은 유리칼처럼 매달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 안만은 눈이 녹아 방바닥 틈으로 또르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점수는 문턱에 서서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한겨울엔 사람 숨결도 얼어붙어야 마땅한데 방 안에서 뜨끈한 김이 올라왔거든요. 아궁이에 불을 뗀 적도 없는데 마치 장작더미를 통째로 태워놓은 듯 열기가 벽지 틈을 비집고 나왔지요. 점수는 색이 바랜 옥색 겹저고리 깃을 여몄습니다. 잦은 고된 일로 마디가 굵어진 손, 핏기 없이 야윈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단정하고 깊었습니다. 그 눈으로 방 안을 똑바로 들여다봤지요. 방 한가운데 최씨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양반가 출신답게 백발을 단정히 빗어 넘긴 꼬리 병석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깡마른 몸뚱이는 명주 소미불이 폭 덮고 있었어요. 혼수로 들고 왔다던 그 이불, 노파가 평생 품처럼 아끼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어머마 어머물물 좀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새어나오더니 점순이 이불을 살짝 걷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노파의 목과 가슴께에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속에서 불씨가 피어오르듯 피부 아래가 달아올라 눈으로도 보일 만큼 열이 솟구쳤지요. 어머니, 어찌 이리 뜨겁사옵니까? 점순이 이마에 손을 대자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노파가 갑자기 거칠게 기침을 하더니 몸을 활처럼 젖혔고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점순이 등을 받쳐 세우자 노파는 눈을 부릅뜨고 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열에 들뜬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웠어요. 내년이 내 속에 불을 지른 게냐.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어찌 제가 입 다물어라. 이불을 어찌할 셈이냐. 노파는 피가 입가에 묻은 채로도 명주 소미불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이불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다는 듯이요. 점수는 이불을 더 단단히 여며주려다 손이 멈칫했습니다. 따뜻하게 하면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날 밤 점수는 눈발을 헤치고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훅 들어오고 의원의 버선발엔 눈이 질척하게 묻어 있었지요. 늙은 사내였고 손끝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콧잔등을 찡그렸어요. 이 방이 어찌 이리 덥소? 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궁이엔 불을 안 뗐사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몸이 이리 의원은 말없이 노파의 맥을 짚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바람 소리만 문틈으로 스쳐 들어왔지요. 그리고 의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화독이요. 그 말이 점순의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독이옵니까? 의원은 노파의 가슴께 붉게 번진 기운을 손등으로 더듬어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속 장기가 불타오르듯 달아올랐구려. 이런 병은 드물어. 잘못 다루면 하룻밤도 못 넘기요. 점수는 무릎이 풀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릴 수는 있사옵니까? 의원은 길게 숨을 내쉬더니 마치 칼로 자르듯 단호히 말했지요. 있소. 허나 반대로 해야 하오. 절대 몸을 따뜻하게 해선 안 돼요. 불을 떼거나 두꺼운 이불로 덮거나 뜨거운 죽을 떠먹이는 순간 그 즉시 기운이 위로 치솟아 혈맥이 터질 것이요. 한겨울의 냉기로 몸을 얼리듯 식혀야 살 수 있소. 문풍지를 조금 뜯어서라도 찬바람이 들게 하시오. 땀을 내게 하지 말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 열을 내려야 하오. 말이 끝나자 점순의 손이 저절로 명주 소미불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불이 지금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바로 그때 뒤주 쪽에서 발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구릿빛 피부, 짙은 눈썹, 아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했다는 소리에 잠을 박차고 뛰쳐나온 것이지요. 그는 의원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따뜻하게 하면 죽는다 하셨소.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어미를 냉골에 두란 말이오? 다혈질인 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솟구쳤지요.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은 더울수록 불이 붙소. 차가울수록 꺼지오. 사람이 보기엔 잔인해도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하오. 돌석의 주먹이 덜덜 떨렸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사내였으나 가난이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의원은 약재 이름을 쭉 읊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나 나는 뿌리, 값비싼 가루, 멀리 장터에서나 구할 약들 듣기만 해도 돈이 새어나가는 소리였지요. 돌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를 꽉 물었습니다. 내가 벌어오리다. 그 말은 결심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내뱉는 맹세였어요. 어미는 내가 살려야 하니 돈을 벌어오리다. 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야윈 얼굴을 한번 보았고 곧장 시선을 돌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때론 사람을 태우지요. 내가 타지로 장사를 다녀오마. 약값을 꼭 마련해오마. 그동안 어머니를 맡아다오. 점수는 한순간 목이 메었으나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사옵니다. 돌석은 새벽 어스름에 짐을 꾸렸습니다. 겨울 장사길은 사람 잡는 길이라 했지요. 바람이 눈을 뺨처럼 후려치고 길목마다 얼음이 덫처럼 깔린 길입니다. 돌석은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문틈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소. 꼭 약을 구해오겠소. 노파는 대답 대신 이불을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 명주 소미불을 놓치는 순간 자기 삶도 놓칠 것처럼요. 돌석이 문을 나서려다 점순의 손을 한 번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고 트고 차갑다는 걸 그제야 느낀 듯 잠깐 눈썹이 떨렸지요. 소문이 어찌 돌아도 버텨라. 점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둘 사이를 갈라놓듯 돌석의 등을 밀었고 사내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점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닫는 순간 바깥의 겨울이 아니라 방 안의 겨울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따뜻함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선 세상의 손가락질까지도 껴안아야 한다는 것을요. 점수는 조용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의 숨이 뜨겁게 들끓는 소리, 명주 소미불의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살얼음 같은 바람, 그 모든 것이 한데 엉켜 앞으로 닥칠 화마의 징조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미불 돌석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그날 밤부터 점순의 집은 이상한 싸움터가 되었지요. 바깥 세상은 얼음이 살을 깨물고 우물 두레박줄마저 딱딱하게 굳는 혹한인데 방 안의 최씨 노파는 마치 불가마 속에 들어앉은 사람처럼 숨이 뜨겁게 들끓었습니다. 점수는 의원이 남긴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이가 갈리도록 기억하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하면 죽는다. 차게 식혀야 산다. 그러니 점수는 문풍지를 살짝 뜯어 찬바람이 들게 하고 찬물의 수건을 적셔 노파의 목덜미와 겨드랑이, 가슴과 등을 쉼 없이 닦아냈습니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게 말처럼 되던가요. 노파는 열에 들뜨면 들뜰수록 오히려 추위를 찾았습니다. 춥단 말이다.
노파가 이를 딱딱 부딪히며 외치면 점수는 속이 뒤집히는 걸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추위를 느끼는 건 살고 있다는 증조하라 스스로를 달래며 더 차게 방안을 시켰지요. 하지만 노파에게 추위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양반가에서 곱게 자란 늙은 여인이 냉골 바닥에 뼈를 부딪히며 떨고 있는 꼴이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노파의 눈은 뜨거운 열로 번들거리면서도 점순을 차갑게 찌르곤 했습니다. 내년이 내 늙은 몸을 망신 주는구나. 내게서 마지막 체면마저 빼앗아 가는구나. 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울음이 먼저 터질 것을 알았거든요. 그저 마른 수건을 다시 물에 적셔 노파의 붉어진 이마에 눌러두었습니다. 그러다 동짓달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 바람이 유난히 독해 초가 지붕이 들썩이고 문짝이 덜컥대던 그 밤에 노파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이불 가져와라. 점순이 놀라 달려가자 노파는 이미 명주 소미불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이불은 하얀 눈보다 곱고 누런 등잔불 아래선 은근히 윤이 났지요. 노파가 평생 아끼며 손때 묻히지 않으려 장롱 깊숙이 숨겨두던 그 혼수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되옵니다. 의원이 분명 닥쳐라.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솟구쳤습니다. 내 몸이 얼음장이다. 내 뼈가 쪼개진다. 내년이 내 숨을 끊어놓고도 살려고 드는 게냐. 점수는 노파의 팔을 붙들려다 멈칫했지요. 노파의 손가락이 그 명주를 찢어질 듯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그 집착이 너무 사나워 마치 이불이 노파의 혼주를 붙잡아두는 밧줄 같았습니다. 노파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불만 덮으면, 조금만 덮으면 살 것 같다. 그 말이 점순의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살 것 같다는 말이 이렇게 위험할 줄 그때 점순은 뼈저리게 알았지요. 노파가 이불을 덮자마자 방 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무 불도 없는데도 마치 장작을 확 던져 넣은 것처럼 열기가 확 솟구쳤어요. 노파의 목덜미가 붉어지고 가슴께의 붉은 반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숨소리가 끓는 물처럼 바글거렸지요. 점순이 허겁지겁 이불을 걷어내려 하자 노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이불이다. 내 것을 건드리지 마라. 어머니, 그러다 큰일 납니다. 점순이 힘을 주어 이불을 당겼습니다. 그러자 노파의 몸이 덜컥 꺾이며 입가로 검붉은 것이 다시 번졌습니다. 피였습니다. 그 순간 점순의 머릿속에서 의원의 목소리가 칼처럼 울렸지요. 따뜻해지는 순간 즉사한다. 점순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불을 빼앗지 못하면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꺼진다. 그런데 이불을 빼앗는 순간은 노파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세였어요. 점순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만큼 꾹 참다가 갑자기 자신의 두 손을 노파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지요. 어머니, 원망하셔도 좋사옵니다. 폐륜이라 손가락질하셔도 좋사옵니다. 허나 사람만 계셔야 하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점수는 결심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노파가 끌어안은 이불 자락을 바닥에 눌러 고정하고 팔로 노파의 소나귀를 하나씩 떼어냈지요. 노파는 악을 쓰며 버텼습니다. 이년아, 놓아라. 놓으란 말이다. 점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명주의 부드러움이 이상하게도 칼날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이불은 노파의 사랑이자 지금은 노파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점수는 이를 악물고 이불을 확 낚아채 들었습니다. 노파가 맨바닥에 털썩 쓰러지며 두 팔을 허우적거렸지요. 돌려다오. 내 이불 내 목숨 같은 이불을. 점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치며 노파의 열기를 한순간 흔들었고
점순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지요. 점순은 이불을 품에 안고 눈 쌓인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발이 빠져 휘청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당 한가운데 눈 위에 명주 소미불을 탁 펼쳐놓는 순간 그 하얀 천이 눈빛을 받아 마치 산 사람의 살결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점수는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려 아궁이 앞에 쌓아둔 불쏘시개를 집어들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옮기며 점수는 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어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살리는 일이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불씨가 이불 끝을 핥은 순간 점순의 가슴도 함께 타들어갔지요. 명주는 처음엔 조용히 마치 울음을 삼키는 사람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다 솜이 불을 먹자 불길이 갑자기 커지며 확 번졌어요. 눈 위에서 피어오르는 불은 기이하게도 더 붉고 더 밝았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점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듯한 기분에 목이 막혔지요. 그때 문 안쪽에서 노파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달라. 내 입을 살려달라. 그건 내 혼수다. 내 젊음이다.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문이 벌컥 열리며 노파가 기어 나왔습니다. 호적삼 같은 얇은 옷차림으로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두 눈이 핏발선 채 눈밭을 손으로 긁어가며 마당으로 나왔지요. 노파는 불타는 이불을 향해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점수는 재빨리 달려가 노파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불이 옵니다. 어머니, 가까이 가시면 놓아라. 노파가 점순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따끈한 피가 흘렀지요. 그러나 점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불 속으로 뛰어들면 그날 밤은 정말 끝장이 날 테니까요. 점수는 노파를 끌어안고 눈밭에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노파는 점순의 품에서 버둥거리며 통곡했습니다. 내년이 날 죽이려 한다. 내 것을 태워서 날 얼려 죽이려 한다. 돌석이 오면 내년을 찢어 죽일 것이다. 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참아온 울음이 목구멍을 찢고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저 두 팔로 노파를 더 꽉 안았습니다. 노파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점순의 팔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부딪히며 점순의 눈가가 시리게 젖었지요. 불은 점점 커졌습니다. 명주가 마지막 윤기를 내며 오그라들고 솜이 검게 말려가며 재가 되었습니다. 노파의 눈은 그 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힘이 풀리듯 고개가 툭 떨어졌어요. 숨이 잠깐 멎는 듯 했지요. 점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고 노파의 입가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으나 열이 한층 더 올라 몸이 불쑥불쑥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점수는 그 자리에서 노파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고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살아만 계셔요, 어머니. 미워하셔도 좋으니 살아만 계셔요. 그리고 불이 잦아들 무렵 점수는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당 끝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인 기척이 있었거든요. 점순이 고개를 돌리자 달빛 아래로 담장 위에 길게 올라온 그림자 하나가 얼핏 스쳤습니다. 사람의 목처럼 기웃거리는 짐승처럼 길고 얄미운 그림자였습니다. 점순의 손이 순간 굳었지요. 불길이 꺼져가는 자리에서 재가 바람에 흩날렸고 그 재 위로 소문이라는 것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눈 위에서 명주가 재로 무너져 내리던 순간을 가장 먼저 삼킨 건 바람이 아니었지요.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뺑덕내의 눈이었습니다.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얄미운 인상, 얇은 입술을 딱 다문 채 남의 집 처마 밑을 훔쳐보는 데엔 귀신같이 익숙한 여자였어요. 남의 집 불빛 하나에도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을 말만 골라 듣지요. 뺑덕내는 그날 마당에서
점순이 노파를 끌어안고 눈밭에 주저앉아 있던 꼴을 보았습니다. 불은 활활타고 명주 소미불은 사라져가고 최씨 노파는 얇은 옷차림으로 벌벌 떨며 울부짖고 점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문 채 팔에 피가 나도 놓지 않고 있었지요. 뺑덕내는 그 장면을 보고도 살리려는 몸부림이라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지 않기로 한 거예요. 불길 앞에 서 있는 점순의 얼굴이 남들 눈엔 피눈물을 삼키는 얼굴이었을지 몰라도 뺑덕내 눈엔 속 시원한 얼굴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도 제대로 뜨기 전부터 뺑덕내는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겨울 우물은 숨이 얼어붙는 곳이라 새벽이면 아낙네들 입김이 하얀 안개처럼 엉키지요. 두레박줄은 딱딱하게 굳고 바가지에 부딪히는 물소리는 쇠붙이 부딪히는 듯 차갑습니다. 그 차가운 자리에 뺑덕내는 따뜻한 이야기 하나를 던졌어요. 사람들 마음을 달궈서 남의 집을 태우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손이 떨리네. 내가 어젯밤에 뭘 봤는지 아니? 아낙네들이 두레박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요. 뺑덕내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쫙 펴고 목을 길게 빼고 마치 진실을 품은 사람처럼 낮게 속삭였습니다. 점순이 말이야, 아들 없는 틈에 시어머니 이불을 몽땅 태워버렸어. 뭐를 태워? 아니, 그 양반대 콘수로 들어왔다는 명주 소미불 있잖아. 그 귀한 걸 마당에 내다 놓고 불을 붙여서 활활 태우더라니까. 누군가가 놀라 입을 틀어막으면 뺑덕내는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시어머니는 얇은 적삼만 입고 덜덜 떠는데 점수는 말이야 불 앞에 서서 손을 쬐더라고. 그 한마디가 독이었지요. 사실 점수는 손을 녹인 게 아니라 노파가 불 속으로 뛰어들까봐 온몸으로 막고 있었고 팔이 찢겨 피가 나도 놓지 못해 떨고 있었던 건데 뺑덕내의 혀가 그 떨림을 흉악한 만족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우물가 아낙네들 입에서 세상에 저런 패륜이 어딨어 하는 탄식이 새어나왔고 그 탄식이야말로 뺑덕내가 기다리던 연료였어요. 아니, 최씨 노파가 얼마나 그 입을 아꼈는데 점순이 성정이 그리 독했나. 돌석이 알면 난리 나겠네. 말이 말에 붙고 숨이 숨에 붙었습니다. 뺑덕내는 사람들 눈동자가 제 입술에 걸리는 걸 보며 더 또렷하게, 더 크게, 더 잔인하게 살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려달라고 바닥을 치며 울부짖는데도 점수는 못 들은 척하더라니까. 아주 이를 악물고 말이야. 어쩜 사람 얼굴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어.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뺑덕내 손을 떠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로,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남정네들 술상으로 옮겨 붙었지요. 누군가는 점순이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더라라 했고 누군가는 돌석이 장사 다니는 틈을 타 다른 사내를 들였대 같은 헛소리를 섞었습니다. 불탄 건 명주 이불뿐인데 사람들 혀끝에서 점순의 삶 전체가 활활 탔습니다. 그날 점수는 새벽부터 물동이를 치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 기운이 올라 붉게 부어 있었고 물을 길어 올리는 밧줄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때마다 통증이 번개처럼 튀었지요. 그래도 점수는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들일 찬물이 필요했거든요. 우물가에 다가서자 수군거림이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혀를 바쁘게 놀리던 아낙네들이 점순이 보이자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거나 슬쩍 등을 돌렸지요. 그러나 뺑덕내만은 달랐습니다. 뺑덕내는 일부러 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구, 물이 참 차갑다. 어떤 집은 시어머니도 이렇게 차갑게 만들더라. 그 말에 몇몇이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점수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귀로 들어와 가슴을 콕콕 찌르는 걸 모를 리가 없지요. 하지만 점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레박을 내려 우물물을 가득 퍼 올렸습니다.
찬물이 바가지에 부딪히며 철컥 소리를 내자 점순의 속에서도 뭔가가 한 번 더 내려앉는 듯 했지요. 뺑덕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점순아, 어젯밤에 왜 그랬니? 아무리 그래도 명주 소미불을 태우면 되니. 시어머니가 사람인데. 그 물음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에게 죄를 자백하라는 책은이지요. 점수는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십니다.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태웠다. 그래서 냉골에 두었다. 아낙네들이 몰아붙이듯 묻자 점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의원의 처방을 설명해야 했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 불쌍한 노파를 살린답시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게 뻔했거든요. 점수는 그 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기 위해선 세상의 연민조차 독이 될 수 있었지요. 점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동이를 쥐고 발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뺑덕내가 혀를 차는 소리가 따라 붙었습니다. 거 봐라. 말 못하는 거 보니 찔리는 게 있지. 그 한마디가 못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 박혔습니다. 점심 무렵 장터에선 점순 이야기가 장사꾼들 입에까지 올랐고, 주막에선 술상머리마다 폐륜 며느리라는 말이 안주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말들이 확신으로 바뀌는 속도였지요. 사람들은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제 눈으로 본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말이지, 시어머니가 눈밭에서 기어나와 울었다더라. 점순이 불 쬐면서 웃었다더라. 돌석이 돌아오면 당장 내쫓을 거라더라. 소문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아니, 불보다 더 빨랐지요. 불은 물이라도 끼얹으면 꺼지지만 소문은 물을 끼얹을수록 더 퍼지니까요. 그날 밤 점수는 시어머니의 열을 내리기 위해 얼음 같은 물수건을 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말이 이렇게도 차갑구나. 최씨 노파는 열에 들뜬 채 신음하다가도 가끔 정신이 또렷해질 때면 점순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동네가 다 안다 내년이 내 이불을 태운 걸. 점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리고 겨드랑이에 눌러 열을 빼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도 끝까지 버텼지요. 그리고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 발소리, 수군거림, 혀 차는 소리가 밤마다 이 집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불탄 이불의 재는 이미 바람에 흩어졌는데 그 재보다 가벼운 말들이 점순의 어깨 위에 쌓여만 갔습니다. 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가면 언젠가 돌석의 귀에도 닿을 거라는 것을요. 그때가 오면 진짜 겨울은 그제야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동짓달 바람이 더 사나워지자 그 집은 밤마다 두 겹의 싸움을 치렀지요. 밖에선 눈보라가 초가 지붕을 들추고 창호지를 핥히었고, 안에선 최씨 노파의 몸속 불길이 살을 태우듯 치솟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바닥 감각이 사라지는데 노파의 숨결은 끓는 소처럼 뜨거웠어요. 점수는 그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 낀 사람처럼 하루 종일 물을 길어 나르며 수건을 적시고 짜고 다시 적시고 짜기를 반복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져 굽히지도 펴지도 못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노파의 붉은 반점이 다시 피어오르고 숨이 뒤집힐 것을 점수는 이미 몇 번이고 보았거든요. 노파는 정신이 또렷할 때마다 점순을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내년이 날 죽이려 작정했구나. 양반과 최씨를 냉골에 던져놓고도 내 속이 편하냐. 편할 리가 있사옵니까, 어머니. 점순이 입술을 떨며 한마디 건네면 노파는 그 한마디를 죄로 물어뜯었지요. 입만 살았구나. 내 이불을 태운 것도 모자라 내 몸까지 얼려 죽이려 드는구나.
그 말이 칼처럼 박혀도 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삼키고 숨은 고르고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이마에, 겨드랑이에, 목덜미에 뜨거운 기운이 모이는 곳마다 차가운 수건을 눌러 열을 빼냈습니다. 노파는 추위에 이를 덜덜 떨면서도 이상하게도 이불을 찾았습니다. 이불 내 이불만 있으면, 그 소리가 나오면 점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미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진 그 명주를 노파는 아직도 가슴속에 덮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떤 밤엔 노파가 몸을 비틀며 방바닥을 긁었습니다. 불 부를 때라, 나 살려면 불을 떼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점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점순만 알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소문은 마을을 이미 달궈 놓았습니다. 폐륜 며느리라는 말이 담장 밖에 붙어 살고 사람들의 눈이 창호지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문 밖이 시끄러워져 점순이 문을 열자 이웃 아낙네 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단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점순아,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떤다며. 뜨끈한 미음이라도 떠먹여야지. 사람 사는 돌이란 게 있지 않니? 점순은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그 미음 냄새가 얼마나 달큰하게 코를 찌르던지요. 굶주린 사람에겐 구원 같은 냄새였지요. 하지만 그 냄새가 노파에겐 칼이었습니다. 아낙네들 고맙사오나 드리지 마시오. 뜨거운 것은 아니 되옵니다. 뭐가 아니 돼? 늙은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다는데 뜨거운 걸 못 먹인다고. 뒤에서 뺑덕내 목소리까지 섞여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거봐, 거봐. 지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막는 거지. 시어머니 입에 따뜻한 거 들어갈까 봐 저러는 거야. 점수는 한순간 속이 까맣게 타올랐지만 문턱에 발을 딱 고정하고 서서 더 낮게 말했습니다. 부디 그냥 돌아가 주시옵소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안악이 억지로 솥단지를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순간 점수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점수는 솥단지 손잡이를 움켜쥐어 옆으로 돌려 미음을 땅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뜨거운 미음이 눈 위로 퍼지며 하얀 김을 뿜고 눈이 지지직 녹아 진흙처럼 변했지요.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니 저것 봐. 일부러 버려? 폐륜이다. 폐륜. 뺑덕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혀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자기 남편 없는 틈에 시어머니 굶겨 죽이려는 게지. 사람 새끼가 아니야. 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 등을 지는 소리 같았지요. 문을 닫자마자 점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울음이 새어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노파가 있었습니다. 점수는 소리 내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등으로 눈가를 거칠게 문지르며 젖은 숨을 삼켰지요. 미안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점수는 부엌으로 가 얼음처럼 찬 물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라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떴고 창호지엔 얼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꽃 사이로 노파의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점순이 노파의 이마에 손을 대자 뜨거움이 손바닥을 다시 태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야 하옵니다. 내년이 내 목숨을 갖고 노는구나. 노파가 이를 갈며 중얼거리자 점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 수건을 더 차갑게 짜서 노파의 목과 가슴께를 눌렀습니다. 수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방바닥에 닿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가더군요. 점순의 손은 점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다가 또 어느 순간엔 아예 아무 느낌도 없었지요. 그래도 그 손으로 수건을 짰습니다. 피가 배어나와도 수건에 묻는 건 찬물뿐인 양 계속 짰습니다. 그날 밤 늦게
노파가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고르고 붉던 반점이 옅어졌지요. 점수는 그때서야 노파의 발끝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점순에겐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살고 계신다. 점수는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깊어 노파가 잠든 틈을 타 점수는 문짝 뒤에 숨어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못한 어둠 속에서 점수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디가 부은 손가락, 갈라진 살, 검붉게 맺힌 피딱지, 그리고 손톱 밑으로 파고든 시린 기운. 그 손으로 하루 종일 물을 길었고, 그 손으로 미음을 쏟았고, 그 손으로 노파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지요. 점수는 손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입만 벌린 채 울었습니다. 짐승처럼 울음이 가슴에서 끌어올랐지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목구멍에서만 으르렁거렸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도 닦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울음이 새어나올까 봐요. 그때 담장 밖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바람에 실린 수군거림이었지요. 저 집 며느리 사람이 아니라더라. 돌석이 돌아오면 쫓겨날 게 뻔해. 그 말이 점순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었습니다. 돌석. 남편의 이름이 밤기운에 섞여 들어오는 순간 점순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이가 이 말을 듣는다면 점순은 무릎을 끌어안고 더 작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순간 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노파의 숨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깨진 손으로 찬물을 떠 수건을 적셔 다시 노파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셔야 하옵니다. 노파는 잠결에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석이 오면 내년을 점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무너질까봐 듣는 대신 더 세게 수건을 짜 열을 내렸습니다. 창호지의 얼음꽃이 더 크게 피어나는 새벽, 그 집 안의 싸움은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알고 있었지요. 이 냉골의 사투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 더 큰 칼날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요. 소문을 등에 업은 분노가 눈보라보다 먼저 문을 걷어찰 거라는 것을요. 사람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야 하건만 돌석의 귀한 길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기만 했지요. 눈보라가 사나운 고갯마루를 넘을 때마다 어깨에 맨 보따리가 묵직하게 흔들렸는데 그 안에는 피땀으로 모은 돈푼과 약재 몇 첩, 그리고 어머니께 덮어드리겠다고 장터에서 큰맘 먹고 산 새 소미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덮어드리면 어머니 숨이 좀 편해지실 게다. 그 생각 하나로 얼어붙은 길 위에서 발바닥 감각이 사라져도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도 가슴팍이 조여왔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사람 말이 먼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돌석이 잠시 주막 처마 밑에 몸을 들였을 때였습니다. 밖은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길손들이 숨을 붙이러 모여들었고 안은 쿤김이 10개 돌며 술 냄새가 찌들어 있었지요. 돌석은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따뜻한 국물 한 사발을 식히려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 집 말이야, 최씨 노판의 집 며느리가 이불을 태웠다지. 명주 소미불이라며 혼수로 들고 왔다던 그거. 아들 없는 틈에 시어머니 얼려 죽이려고 아주 작정했대.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마다 주막의 훈김이 더 탁해지는 듯 했지요. 돌석은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다. 귀가 먼저 알아챘고 가슴이 뒤늦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치듯 들어오더니 누군가가 목을 길게 빼고 소리 낮춰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 폐륜 며느리 말이지.
불 앞에서 손 쬐며 시어머니 울음도 안 듣더라니까. 돌석은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뺑덕내였습니다. 눈꼬리가 치켜올라 얄미운 기운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여자, 남의 집 담너머를 기웃대며 살을 붙이는 데엔 재주가 있는 여자. 뺑덕내는 돌석이 들어온 걸 눈치채자마자 더 친절한 얼굴로 입술을 말아 올렸지요. 아이고, 돌석 아니냐? 너 장사 잘 됐냐? 돌석의 목이 딱 굳었습니다. 내 집 이야기를 어찌아오? 어찌 알긴 마을이 다 아는데. 뺑덕내는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 어미가 요새 냉골에서 벌벌 떤다며. 점순이가 불도 못 대게 하고 뜨거운 것도 못 먹게 하고 이불은 죄다 태워버리고 어휴, 늙은 사람이 얼마나 서러웠겠니. 그 말이 서럽다로 끝났으면 차라리 덜했을 텐데 뺑덕내는 거기서 더 깊이 비틀어 박아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기어 나와 입을 돌려달라고 통곡했대. 근데 점순이는 눈 하나 깜빡 안 했대. 사람 심장이 있나? 돌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첫날 의원이 했던 말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이내 뺑덕내의 통곡, 기어나와 같은 말에 짓눌려 바닥으로 꺼져버렸지요. 효심은 늘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고통받는 장면 하나만 머릿속에 그려지면 다른 모든 사정은 죄가 되어 사라집니다. 돌석은 벌떡 일어나 보따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라. 낮게 내뱉었으나 목소리 속엔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뺑덕내는 오히려 더 웃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줄 아냐? 집에 가봐. 내 눈으로 보면 알지. 돌석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갈기고 눈발이 눈썹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도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눈이, 피가 뜨거워 미칠 것 같았지요. 그는 뛰었습니다. 장터에서 어깨에 맨 새 소미불이 휘청거려도 약재 꾸러미가 옆구리를 때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밭에 발이 빠져 넘어질 뻔하면 손으로 짚고 다시 일어났지요. 어미가 떨고 있다. 그 한마디가 돌석을 채찍질했습니다. 집이 보였을 때 초가 지붕 위로 바람이 쓸고 지나가며 눈가루를 휘날렸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엔 서리빨이 낀 채로 반짝였지요. 돌석은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돌석의 눈동자가 확 뒤집혔습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 생각이 점순이가 무언가 숨긴다로 바뀌는 데엔 한숨도 걸리지 않았지요. 돌석은 어깨로 문짝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방 안의 냉기가 마치 짐승처럼 달려나와 돌석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석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소문이 아니라 참혹함 자체였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서늘했고 아궁이 쪽엔 재만 식어 까맣게 죽어 있었지요. 최씨 노파는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두꺼운 이불은커녕 얇디-얇은 호치불 한 장의 의지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붙고 손등에 핏줄만 튀어나와 덜덜 떨렸지요. 그 옆에 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순의 손은 붉게 부어 있었고 수건을 물에 적셔 꽉 짜는 동작을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물그릇엔 얼음 조각이 둥둥 떠 있었고 점순은 그 차가운 수건을 노파의 목덜미에 얹어 열을 빼고 있었지요. 점순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살아내려 애써 표정을 눌러놓은 얼굴이었는데 돌석의 눈엔 그게 차가움으로만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이 귀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불 앞에서 손 쬐며 눈 하나 깜빡 안 했다. 돌석은 눈앞의 장면을 그 말대로 꿰맞췄습니다. 점순이 어미를 얼려 죽이고 있다. 그 순간 돌석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점순아, 외마디가 방을 찢고 나갔지요. 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헐어 있었으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돌석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점순이 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방님 아니옵니다. 지금은 입 다물어. 돌석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방 안의 냉기가 더 날카로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최 씨 노파가 반쯤 감은 눈을 떠 갈라진 목소리로 기어나오는 말을 내뱉었지요. 돌서가 그년이 내 이불을 노파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열이 다시 확 오르며 노파가 기침을 터뜨렸고 돌석은 그 기침 소리를 듣는 순간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점순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점순의 손목에 너른물에 절어 생긴 푸른 멍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는데 돌석의 눈엔 그 멍이 죄의 흔적처럼 보였지요.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다 끝내자. 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는 화독이옵니다. 따뜻하게 하면 또 그 말이냐? 돌석은 이를 악물고 웃음 비슷한 숨을 뱉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하면 죽는다. 그래서 불도 못 대게 했느냐? 이불도 태웠느냐? 사람을 살린다면서 어미를 얼려놓고 있느냐? 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 말을 길게 풀면 돌석은 오히려 더 분노할 것이고 밖에서 듣던 눈과 혀들이 문틈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불쌍한 노파라며 불을 지피겠지요. 점수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둘러 말했습니다. 제발 불을 떼지 마시오. 지금은 찬 기운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석은 점순을 밀쳐내며 아궁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그 굵은 눈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어미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점순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서방님 안 되옵니다. 점순의 목소리가 방 안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효심과 분노가 섞인 뜨거운 불이 이미 그의 귓속을 막아버렸으니까요. 돌석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더니 굳어있던 재를 손으로 훑어내고 장작을 밀어 넣었습니다. 점수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지요. 방바닥은 얼음장인데 아궁이에 불이 붙는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달아오를 터였습니다. 화독은 그때 불씨를 얻습니다. 점수는 노파의 숨소리보다 먼저 타오르는 상상을 보고 말았어요. 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혈맥이 터지고 검붉은 피가 한 번에 쏟아지는 꼴을요. 서방님, 제발 손을 거두셔요. 점순이 다급히 다가가 돌석의 어깨를 붙잡자 돌석은 거칠게 팔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손을 잡아. 내년이 무슨 자격으로. 점수는 뿌리쳐진 손이 허공에서 떨리는데도 다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는 화독이라 하였사옵니다. 따뜻하게 하면 정말로 돌석이 비웃듯 고개를 비틀었습니다. 정말로 죽는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핑계요. 궤변이야. 그때 최 씨 노파가 침상에서 몸을 뒤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돌석아 춥다 내 뼈가 쪼개진다. 그 한마디가 돌석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간단하지요. 어머니의 춥다는 말이 들리는 순간 세상 모든 이치는 죄가 됩니다. 돌석은 장작을 더 끌어당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는 따뜻하게 해드릴 것이요. 제가 이 집을 다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 것이요. 점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는 말이 어찌 이리 무서운지요. 점수는 아궁이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돌석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지금만은 찬 기운이 약이옵니다. 의원이 분명 의원, 돌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그 의원을 얼마나 돈 줘서 입을 맞췄는지 내가 어찌 아느냐. 마을 사람들 말이 다 맞다. 너는 아들 없는 틈을 타
어미를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혀끝을 막았지요. 돌석은 점순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더니 마치 죄인을 다루듯 점순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어미를 얼려 죽이려 했다면 오늘 내 손으로 내 죗값을 치러라. 점순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 순간 돌석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점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점순의 머리가 옆으로 확 꺾이고 입안에서 피맛이 번졌지요. 소리가 방 안에 쩍 하고 박혔습니다. 점순은 순간 귀가 멍해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듯 했어요. 다만 입술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서방님 점순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대 치시어도 좋사옵니다. 10대를 치시어도 좋사옵니다. 허나 어머니를 데우시면 닥쳐. 돌석은 점순의 말을 끊고 문 쪽으로 질질 끌었습니다. 점순의 발이 방바닥을 긁으며 끌려갔지요. 최씨 노파는 그 모습을 보며 열에 들뜬 눈으로 희미하게 웃는 듯한 숨을 뱉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 아들 그 말이 점순의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노파의 사랑이 이제는 점순을 베는 칼이 되었거든요. 돌석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기다렸다는 듯 들이닥쳤습니다. 찬바람이 살갗을 찢고 눈가루가 방 안까지 미친 듯이 휘날렸지요. 돌석은 점순을 문턱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점순은 눈밭에 털썩 쓰러졌고 등과 팔이 딱딱한 눈덩이에 부딪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제발. 점순이 기어오르려 하자 돌석은 문턱 위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사내였지요. 눈썹은 치켜 올라가 있고 눈엔 분노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면 어미 숨이 끊어진다. 점순이 떨리는 손으로 문턱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눈에 닿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놓지 못했지요. 어머니, 지금 따뜻해지시면 피를 토하십니다. 제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옵니다. 지금 많은 돌석은 한 걸음 내려와 점순의 손등을 발로 짓눌렀습니다. 점순의 손가락이 눈 속에 파묻히며 비명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지요. 돌석은 그 비명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입으로 어미 죽일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짝이 닫히는 소리에 점순의 심장도 함께 닫히는 듯 했지요. 점순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동상 기운 오른손 끝으로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불을 떼지 마시오. 제발 듣고만 계셔요. 어머니는 열이 오르는 병이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궁이에서 불 붙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지요. 점순은 그 소리를 듣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이 눈썹에 붙고 숨이 목구멍에서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런데도 점순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문틈으로 손을 넣어보려다 문고리가 안에서 걸린 걸 알았습니다. 그제야 점순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눈은 더 굵어졌지요. 그때 점순의 머릿속에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것, 더 차가운 것. 얼음 주머니, 눈덩이, 우물의 얼음, 무엇이든 어머니의 열을 붙잡아 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을 찢어서라도 구해오리라. 점순은 치맛자락을 끌어올리고 눈밭을 비틀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눈에 빠지고 무릎이 얼음에 찍혀도 멈추지 않았지요. 뒤에서는 집 안의 불기운이 점점 커졌습니다. 돌석은 아궁이의 장작을 더 밀어넣고 부직갱이로 화구를 쿡쿡 찔렀습니다. 불이 살아나며 방 안의 냉기가 밀려나고
최 씨 노파의 얼굴빛이 잠깐씩 편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노파는 뜨거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지요.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그 말이 돌석의 가슴을 찌르듯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보따리를 풀어 새 솜이불을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산 뽀얀 이불, 새 솜 냄새가 나는 따뜻한 이불. 돌석은 마치 죄를 씻어내듯 그 이불을 어머니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노파는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온해 보였지요. 하지만 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은 화독에겐 가장 위험한 얼굴이라는 것을요. 밖에서는 점순이 눈보라를 가르며 우물 쪽으로 달렸습니다. 얼어붙은 두레박 줄을 손으로 붙잡는 순간 살이 찢기는 듯 했지만 점수는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얼음장 같은 물을 퍼올리고 거기 떠오른 얼음 조각을 손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도 얼음이 살에 달라붙어도 점수는 이를 악물고 얼음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쪽으로 달리려는 순간 바람이 확 불며 점순의 품속 얼음을 흩트려 눈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점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을 파헤쳤습니다. 손끝이 까지고 피가 나도 얼음 조각 하나라도 더 주워 담으려 했지요. 그때 멀리서 문틈을 두드리는 자신의 외침이 바람에 찢겨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몸을 데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눈보라에 먹혀 사라졌고 집 안에서는 불이 더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따뜻해진 방 안에서 최 씨 노파의 뺨은 잠깐 붉게 돌아왔고 돌석은 그 붉음을 살아나는 기색이라 믿었습니다. 점수는 눈밭에서 얼음을 긁어모으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하나였지요. 세상이 폐륜이라 욕하든 남편이 원수처럼 굴든 문이 닫혀있든 어머니의 열을 꺼뜨릴 차가움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 그 결심 하나로 점수는 눈보라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석이 아궁이에 불을 살려놓고 새 솜이불을 어머니 위에 덮어주던 그 순간 방 안엔 잠깐 살아나는 기색이 도는 듯 했지요. 최 씨 노파는 두꺼운 이불 끝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끌어안고 갈라진 목소리로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돌석의 가슴이 풀어졌어요. 억센 사내도 어머니 앞에선 아들이니까요. 바깥 눈보라와 마을 소문이 아무리 흉흉해도 어머니 입에서 살 것 같다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이 곧 진실처럼 박히는 법입니다. 돌석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종이처럼 얇고 차가웠는데 이불 속에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하니 돌석은 그 온기를 희망이라 착각했지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니를 춥게 안 할 것이요. 제가 지킬 것이요. 그러자 노파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어딘지 모르게 기분 좋은 듯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얼굴인지 돌석은 몰랐어요. 화독은 불이 꺼져야 사는 병인데 돌석은 불을 키워 살린다고 믿었으니까요. 점순이 문 밖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던 말은 문짝에 막혀 들리지 않았고 들린다 해도 돌석의 분노가 이미 귀를 닫아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아궁이 불은 자리를 잡고 방바닥으로 온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냉기가 밀려나자 최 씨 노파의 뺨에 잠깐 붉은 기가 돌았지요. 돌석은 그 붉음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시오, 어머니. 얼굴빛이 도는구려. 그때 노파가 갑자기 목을 꺾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숨이 이상하게도 가빠졌어요. 끓는 물이 넘치기 직전 솥뚜껑이 덜컥거리는 소리처럼 목구멍에서 거친 숨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돌석이 손을 더 꽉 잡는 순간 노파의 손끝이 바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정적.
방 안이 뜨거워질수록 그 정적은 더 섬뜩해졌지요. 노파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까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열에 덮인 눈이 불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아, 뜨뜨겁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노파의 가슴께가 크게 들썩였고 다음 순간 입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돌석은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이불 위에 튀어번지는데 그 피가 마치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어머니, 어머니, 돌석이 노파의 어깨를 받치자 노파의 몸이 갑자기 경련하듯 뒤틀렸습니다.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턱이 떨리고 눈동자가 위로 까디집혔어요.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고 목구멍에 뭐가 걸린 듯 컥컥 막혔습니다. 돌석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지요. 그제야 따뜻해지면 죽는다는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돌석은 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을 휘저었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와중에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요. 의원님, 사람 살려주시오. 마침 그때 예전에 점순이 불러왔던 그 늙은 의원이 동네 뒷길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돌석이 삿대질하듯 팔을 휘두르며 달려가자 의원은 돌석의 얼굴빛만 보고도 일이 틀어졌음을 알았지요. 또 피를 토했소. 돌석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미가 갑자기 의원은 더 묻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늙은 의원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콧잔등이 일그러지고 눈이 커졌어요. 그는 방 안에 뜨거운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더니 이불 위에 번진 피를 보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뭐라 일렀느냐. 돌석이 멍하니 서 있자 의원은 이불을 확 젖혔습니다. 최씨 노파의 몸에서 열기가 훅 올라와 의원의 손등을 때렸지요. 의원은 노파의 맥을 짚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화독은 속이 불타는 병이라 했지 않느냐. 열을 더하면 불씨를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 이불을 덮고 불을 떼고 내 놈이 내 어미를 죽이고 있다. 그 말이 칼날처럼 돌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살리려면 차게 해야 한다고. 한겨울 냉기가 약이라 했지 않느냐. 의원의 목소리는 방 안을 쩍쩍 갈랐습니다. 돌석은 그제야 점순이 왜 문 밖에서 절규했는지 떠올랐지요. 왜 명주 소미불을 태웠는지, 왜 냉골에 두었는지, 왜 뜨거운 미음을 쏟아버렸는지, 왜 마을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입을 다물었는지 그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며 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원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문풍지를 뜯어라. 찬바람 들여라. 이불은 치워. 찬물, 얼음, 뭐든 가져와. 돌석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아궁이 쪽으로 달려가 불을 끄려 했습니다. 부직갱이를 들고 불을 헤집어 재를 덮는데 손이 타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지요. 방 안에서 따뜻함이 빠져나가며 냉기가 다시 스며들자 노파의 경련이 잠깐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피를 토한 뒤라 숨이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지요. 그때 돌석의 눈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굳게 닫힌 문짝. 그 문 밖에서 점순이 문턱을 붙잡고 불을 떼지 마시오라 외치던 모습이 눈앞에 살아났습니다. 돌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자신이 문을 닫고 자신이 발로 손등을 짓눌렀고 자신이 눈보라 속으로 아내를 내쳤다는 사실이 이제야 죄가 되어 뼛속으로 파고들었지요. 돌석은 입술을 벌려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점순이는 어디 있소? 의원이 노파의 숨을 살피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내친 그 며느리 얼음 구하러 나갔겠지. 그 여인이 아니었으면 내 어미는 진즉 숨이 끊어졌을 거다. 그 말이 마지막 망치질이었습니다. 돌석의 가슴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지요.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바람이 차갑다기보다 자신을 때리는 벌처럼 느껴졌어요. 돌석은 마당을, 담장 밖을, 눈길을 미친 듯이 훑었습니다. 점순의 발자국은 이미 새 눈에 덮여 흐릿했고 바람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했지요. 돌석은 목이 찢어질 듯 외쳤습니다. 점순아, 점순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만 휘몰아쳤지요. 그때 돌석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때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잔인함을 되돌릴 시간은 눈보라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요. 돌석은 이를 악물고 눈밭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돈도 약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그가 찾아야 할 건 단 하나, 자신이 내친 아내의 숨결이었습니다. 돌석은 눈보라 속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녔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발이 빠질 때마다 몸이 앞으로 꼬꾸라질 듯 했으나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지도 않았지요. 넘어지면 어떻고 무릎이 까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자기 손으로 내친 아내의 숨결 하나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점순아, 점순아. 목이 쉬어 피맛이 올라오는데도 돌석은 소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대답 대신 우는 소리를 내며 그의 외침을 찢어 먹었습니다. 길가엔 사람 사는 집이 있었지만 문들은 꼭 닫혀 있었고 창호지 뒤로 희미한 불빛만 숨듯 흔들렸습니다. 돌석이 한 집 문을 두드리며 내 아내 못 보았소 하고 외치자 안에서 잠깐 인기척이 났다가 이내 죽어버렸지요. 소문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사람들 손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게 만들거든요. 돌석은 이를 악물고 우물가로 달렸습니다. 점순이 얼음을 찾으러 갔을 거라 의원 말이 그의 머리통을 쿵 때렸으니까요. 우물가에 도착하자 새 눈 아래로 흐트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깨져 흩어진 자리, 두레박 줄이 엉켜 있는 자리, 누군가 손으로 눈을 미친 듯이 파헤친 자리. 그리고 그 자리 한쪽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손끝이 찢겨 스민 핏방울. 돌석은 그 피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요. 내가 그 손을 밟았지. 후회가 아니라 죄가 되어 심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훑었습니다. 점순의 발자국은 이미 바람에 반쯤 메워졌으나 우물가에서 마을 어귀 쪽으로 이어지는 흐릿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흔적을 붙잡고 따라갔지요. 흔적은 논둑을 지나 마을 끝 개울을 넘어 사람 발길 끊긴 허름한 헛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헛간은 여름이면 볏짚을 쌓아 두던 곳이었고 겨울이면 바람만 들락거리는 빈 껍데기였지요. 그곳으로 점순이 갔습니다. 차가운 것을 구하러 갔던 여인이 왜 하필 거기로 들어갔을까? 돌석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헛간 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짝을 밀 때마다 나무가 신음하는 소리가 났지요. 돌석은 문턱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소리만,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돌석은 손을 뻗어 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안은 어둡고 볏짚 썩은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엉겨 있었습니다. 바닥엔 얼어붙은 짚이 얇게 깔려 있었고 틈새로 눈가루가 들어와 작은 흰 둔덕을 만들고 있었지요. 돌석은 눈을 부릅뜨고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헛간 깊숙한 구석, 볏짚 더미 옆에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돌석은 숨이 끊어질 듯 그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점수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몸을 앞으로 고꾸라뜨린 채로 한쪽 팔은 품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다른 손은 눈덩이를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점순의 겹저고리는 반쯤 풀려 있었고
속적삼 자락이 젖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돌석은 그 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겨울밤에 여인이 옷자락을 풀어헤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점수는 자신 몸의 마지막 온기를 차가움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품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보자기 하나가 꼭 안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덩이와 얼음 조각이 들어 있었고 그 얼음이 점순의 체온에 조금씩 녹아 물이 되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물방울은 곧바로 얼어 작은 얼음송이가 되었지만 점수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놓치지 않으려 품을 더 죄어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열을 내릴 냉소를 만들려고 자기 가슴에 눈을 품고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의 눈에 불이 확 번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지요. 통곡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돌석은 스스로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미친 건 점순이 아니라 자신이었으니까요.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점순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핏기 없는 뺨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는지조차 분간이 어려웠지요. 돌석은 귀를 점순의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꺼져가는 등잔불 같은 숨이 스쳤습니다. 그 숨결이 느껴지는 순간 돌석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그는 눈밭에 머리를 박듯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점순아, 내 죄다, 내 죄다. 돌석은 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눈에 베인 상처들이 얼어붙어 검붉게 변해 있었고 손톱 밑엔 피와 흙이 엉겨 있었지요. 그 손으로 우물줄을 당기고 얼음을 끌어모으고 끝내 자기 몸을 벗어 차가움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돌석은 점순의 손을 자신의 입가에 갖다 대고 미친 듯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따뜻한 숨을 불어넣으며도 마음 한구석이 비틀렸습니다. 따뜻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이제는 돌석이 뼛속까지 외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최씨 노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점수는 따뜻함이 아니면 죽습니다. 돌석은 그 사실이 또 하나의 벌처럼 아팠지요. 그는 외투를 벗어 점순의 어깨에 감싸고 볏짚을 끌어다 둘러쳤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자기 몸으로 점순을 덮듯 끌어안았습니다. 눈 떠라, 점순아. 제발 눈 떠라. 내가 잘못했다. 내 말이 옳았다. 그때 점순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숨이 새어 나왔지요. 네 점순의 입에서 나온 첫말은 자신의 고통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돌석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점수는 끝까지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릴 사람을 품었지요. 돌석은 점순의 품 안을 살폈습니다. 보자기 속 눈덩이가 절반쯤 녹아 차가운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물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점순이 목숨을 떼어 만든 약이었습니다. 돌석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물이 쏟아지면 점순이 여기까지 버틴 이유가 바닥에 흩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점순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점순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람 하나를 안았는데도 마치 빈 옷가지를 안은 듯 가벼웠지요. 돌석은 그 가벼움이 무서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돌석은 헛간 문을 박차고 나와 눈보라 속으로 뛰었습니다. 한 팔엔 점순을 안고 다른 팔은 보자기를 꼭 끌어안은 채였지요. 눈이 얼굴을 후려치고 바람이 귀를 찢어도 돌석은 달렸습니다. 달리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점순아,
듣고 있느냐? 눈 감지 마라. 내가 눈 감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옆집 문틈이 슬쩍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지요. 돌석이 그 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길 비켜라, 사람 죽는다. 그 소리에 문틈이 더 꼭 닫혔습니다. 돌석은 그 닫힌 문들 위로 스스로의 죄를 보았습니다. 자신도 조금 전까진 진실을 들을 문을 닫고 살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문짝은 아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돌석은 점순을 아는 채로 문을 어깨로 내리받았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고 동시에 방 안 어딘가에서 최 씨 노파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이 문풍지를 뜯어 놓았는지 방 안은 다시 냉기가 돌아 숨을 내쉬면 입김이 피어올랐지요. 그런데도 아까 한 번 치솟았던 불길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노파의 숨은 가늘고 뜨거웠고 방 안 공기는 어딘지 뒤틀린 열을 품고 있었지요. 돌석은 순간 두 생이 한꺼번에 그의 팔에 매달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차가워야 살고 아내는 따뜻해야 삽니다. 그는 평생 해보지 못한 선택을 그 자리에서 해야 했지요. 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택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살리는 길만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점순을 방 한쪽 바람이 덜 드는 곳에 눕히며 외투와 볏짚을 더 덮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보자기 속 차가운 물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물은 점순의 체온으로 녹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물을 수건에 적셔 어머니의 목덜미에 올리며 속으로 수백 번을 빌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주십시오. 점순이의 목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순아, 너도 살아다오. 내가 살아야 이 죄가 끝난다. 그날 밤 눈보라는 집을 둘러싸고 울부짖었지만 집 안에선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을 꺼야 사는 목숨과 얼음을 녹여야 사는 목숨이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살리려 버티는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돌석은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죄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안은 기이한 전쟁터였지요. 한쪽에선 최 씨 노파의 속불을 꺼뜨리려 차가운 수건이 쉼 없이 오르내리고 다른 한쪽에선 점순의 얼어붙은 숨을 붙들려 볏짚과 외투가 겹겹이 덮였습니다. 돌석은 두 사람 사이를 망령처럼 오갔습니다. 어머니의 목덜미에 수건을 얹고는 젖은 수건이 미끄러질까 손끝으로 눌러두었다가 곧장 점순에게 달려가 입가를 살피며 가느다란 숨이 아직 붙어 있는지 귀를 대고 또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와 얼음 같은 물을 적셨지요. 늙은 의원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조심 명을 내렸습니다. 불기운이 남았으니 문풍지는 더 뜯지 말고 바람길만 내시오. 어미는 차게, 며느리는 따뜻하게. 방 한 칸에 둘을 두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소. 돌석은 그 말에 즉시 방을 갈랐습니다. 노파는 문틈으로 찬 기운이 드는 방 한가운데 두고 점수는 부엌 쪽 바람이 덜 드는 곳에 볏짚을 더 깔아 눕혔지요. 그 과정에서 돌석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불을 끄느라 대인 손바닥이 얼음물에 닿자 따끔하게 찢기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 통증마저 벌로 달게 받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문짝을 두드렸고 담장 너머에선 사람들이 슬쩍 기웃거리다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낮부터 떠들어대던 혀들이 밤이 되니 조용해진 건 양심이 살아서가 아니었지요. 혹시 진짜 잘못 봤나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했을 뿐입니다. 뺑덕내는 그 감에도 어딘가에 붙어 있었겠지요.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남의 집 살점을 태울 말감부터 찾으면서요. 그러나 그 말감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불태운 명주 이불 이야기가 아니라 며느리가 헛간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로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의 불행이 더 커져야만 자기 말의 무게를 잠깐 내려놓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최 씨 노파가 또 한 번 크게 숨을 뒤집었습니다. 돌석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고 의원을 바라봤지요. 의원은 노파의 맥을 짚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열이 다시 오르려 하오. 더 차게 해야 하오. 돌석은 점순이 품어 녹여온 그 물을 떠올렸습니다. 그 물이 며느리의 체온으로 만들어진 물이 어머니의 생주를 붙잡는 마지막 끈이었지요. 돌석은 수건을 그 물에 적셔 노파의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께에 차례로 올렸습니다. 노파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신음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신음 속에 숨이 붙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불던 반점이 조금 옅어지고 거칠던 숨이 아주 조금 고르게 이어졌지요. 의원은 그제야 낮게 말했습니다. 멈추지 마시오. 한 시집만 더 버티면 고비가 꺾일 수도 있소. 돌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숙여 노파의 발끝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아만 주시오. 그때 노파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춥다. 그 춥다가 돌석에게는 처음으로 고마운 말이었지요. 살아있으니 추위를 느끼는 것이고 속불이 꺼지니 몸이 제 온도를 찾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해가 뜰 무렵 점순 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돌석은 그 소리에 미친 듯이 돌아섰지요. 점순의 입술이 아직 파랗긴 했으나 어젯밤처럼 죽은 사람의 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겨우 뜨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목이 갈라진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석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살고 계신다. 내가 살렸다. 점순의 눈가가 아주 조금 젖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다만 안도의 물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집안은 말 그대로 숨을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 방에 찬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동시에 점순이 더 얼지 않게 부엌 아궁이 불을 아주 약하게 연기만 날듯 지켰습니다. 불을 크게 하면 어머니가 죽고 불을 꺼버리면 아내가 죽는 그 줄타기 위해서 돌석은 밤낮을 바꾸어 섰지요. 의원이 약재를 다려오라 하면 돌석이 뛰었고 찬물을 더 길어오라 하면 점순에 부은 손을 대신해 돌석이 우물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물가에서 그가 두레박을 당기는 모습을 본 아낙네들이 처음엔 멀찍이서 눈만 굴리다가 마침내 한둘씩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따뜻하면 안 되는 병이었니? 돌석은 그때마다 대답 대신 자기 손바닥을 들어 보였습니다. 불 끄느라 데인 상처, 얼음물에 짓무른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얹힌 죄스러운 눈빛. 그 눈빛 하나가 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자기 입으로 던진 돌이 무엇을 부쉈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멋쩍게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점순을 떠올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뺑덕내만큼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요. 그래도 이불을 태운 건 사실 아니냐, 어미를 냉골에 둔 것도 사실 아니냐, 그러나 말이 더는 불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앞에 사실이 생겼으니까요. 최 씨 노파가 살아나고 있었고 점순이 죽다 살아나고 있었고 의원이 직접 그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진즉상을 치렀다고 말했으니까요. 며칠 뒤 최 씨 노파의 열이 확 꺼지는 날이 왔습니다. 노파는 식은땀을 한번 크게 쏟고 나서 마치 뜨거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욕이 튀어나올지 저주가 쏟아질지 점수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이불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점순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동상 기운으로 마디가 더 굵어져 뭉툭해진 손, 갈라진 살이 붉게 패인 손, 그 손이 자기 목숨을 붙잡아 온 손이었지요.
노파의 눈가가 떨리더니 마침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점순아. 점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점순이 그 손을 잡자 노파의 손끝이 떨리며 점순의 손등을 더듬었습니다. 내 눈이 멀었구나. 이 불만이 내 목숨인 줄 알았다. 그 말이 나오자 점순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올라왔으나 울면 죄가 될까봐 참았지요. 그런데 노파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태운 건 내 이불이 아니라 내 속에 불을 꺼준 거였다. 그제야 점순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참았던 것이 이제야 허락받은 듯 흘러내렸지요. 돌석은 그 장면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점순아, 내가 못나서 내가 귀를 닫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석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장정의 울음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숨이 찢기고 목이 꺾이고 가슴이 쿵쿵 울리지요. 최씨 노파는 힘겹게 손을 들어 돌석의 머리도 어루만졌습니다. 너도 내가 옳다 믿어 그랬겠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효심이란 이름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은 꾸짖음이면서도 그 집이 다시 사람 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진 않지요. 사람 혀가 하루아침에 착해질 리 없으니. 다만 뺑덕내가 설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누가 물을 길어도, 장터에서 누가 물건을 팔아도 뺑덕내가 가까이 오면 대화가 뚝 끊겼지요. 어느 날은 누군가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사람을 죽일 뻔했어. 뺑덕내는 얼굴빛이 변해도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짐 보따리를 싸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눈발이 다시 날렸는데 그 눈은 이상하게도 지난 겨울만큼 매섭지 않았지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붕 끝 고드름이 똑똑 떨어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마당 한쪽 불태운 명주 이불에 재가 섞였던 자리에 이름 모를 풀잎이 먼저 돋았습니다. 점수는 그 풀잎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요. 재가 되어도 봄은 오기는 오는구나. 어느 맑은 날 최씨 노파는 마루에 앉아 점순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이 손을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 점순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만 계셔주시면 그걸로 되었사옵니다. 돌석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그늘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다혈질로 앞서지 않고 묵묵히 물을 길고 장작을 패며 말 대신 행동으로 갚으려 애썼지요. 그 집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살리는 온기였지요.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때로 차갑고 사람을 죽이는 말은 때로 따뜻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뱉은 헛소문은 눈보라처럼 집을 무너뜨리지만 끝내 봄은 진실이 있는 곳부터 먼저 찾아온다는 것.